여러분 안녕하세요. 홈스탠다드 부동산의 김종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서울 인구와 캐나다 그 토론토 인구를 비교하면서 인구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남겼고 뭐 그 영상이 재밌게 봤다는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은 여기 지금 제가 링크를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은 제가 그 돈의 그 통화량이 우리 자산, 특히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뭐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먼저 이런 뭐 황당한 얘기를 해놨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가난해질 운명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재밌는 예를 들면서 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이제 손자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너무 기뻐서 손자에게 진짜 없는 돈 있는 돈을 다 모아서 10만 불이라는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한테 주면서 이거는 네가 잘 관리해서 내 손자가 나이가 컸을 때 한번 걔한테 줘라 하고 큰 이제 기프트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은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진짜 힘들게 모은 돈을 내가 허투루 쓰면 안 된다. 또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이거를 연 4% 이자를 주는 은행 상품에다가 잘 넣어놨어요. 연 4%면 이 10만 불이 연 4천 불이라는 큰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이자 상품에 뭐냐? 뭐 어쩔 수 없이 그건 애기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제 해놓은 거죠. 아빠 이름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세금이 만약에 내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게 되죠. 그게 뭐 한 30% 우리 그 캐나다 뭐 인구들이 대부분 내고 있는 약 31% 정도의 세금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1252불의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세금을 빼고 나면은 실제 이 아버지가 만든 이 아기의 소득은 2748불. 그래서 실제로 2.7%. 뭐 괜찮은 장사를 했죠. 그랬는데 캐나다 2022년도 그 애뉴얼 CPI,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6.8%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준 10만 불의 돈의 실제 가치는 10만 불에서 예를 들어서 요 마이너스 6,800불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2,748불 해갖고 실제로 95,948불이라는 분명히 나는 실제로 2.7%의 이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의 가치는 오히려 4.5% 정도 감소했다 이거예요. 이거 완전 황당한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남은 뭐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보듯이 이게 이제 뭐 엑셀 표로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10만 불이란 돈이 이제 처음에 이제 걔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줬는데 그 돈을 은행에 잘 넣어놓고 이 아버지는 열심히 그거를 2.7%라는 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그게 뭐 노 인터레스트 원금만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이거를 발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는 이게 6만 2천 불이 되고 20년 후에는 3만 9천 불이 되고 30년 후에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아빠 나 그때 할아버지가 준 돈 주쇼 했을 때는 24,967불. 그러니까 한 2만 5천 불 된 거죠. 그 얘기는 75%가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는 물론 그 10만 불이라는 돈이 그대로 그 찍혀 있죠. 그리고 아직도 그거는 계속 이 사람이 때로 뭐 다른 어카운트로 해서 이거는 우리 아들 목 해갖고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낭비하지 않았고 그 돈을 가지고 무슨 뭐 도박을 한 적도 없고 가만히 잘 놔뒀어요. 그랬는데 그게 75%가 어느 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30년 동안.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앞에다가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가난해진다. 이 사람이 뭐 그걸 가지고 오히려 뭐 술이나 마시고 뭐 어디 가서 도박이나 하고 뭐 그랬으면 뭐 어휴, 저놈이 그 아들 돈 그 날라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분명히 원금을 잘 지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만 불의 실제 돈의 가치가 25%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은 30대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중고차 하나 겨우 샀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고 슬픈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 저에게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럼 왜 이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냥 10만 불을 나는 30년간 잘 지켰다. 이거에 만족을 하고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겠지만 그 아들의 그 쓸 수 있는 돈의 가치는 이미 75%가 날라갔다. 그 이후에 이제 대부분은 이거죠. 이 제목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돈의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표가 이건 미국 그 M2 이 머니 서플라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M1이 있고 M2가 있어요. 근데 M2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은행에 넣어놓은 그 우리가 현찰 플러스 은행에 넣어놓은 무슨 예금이랄지 뭐 쇼텀으로 우리가 뭐 금방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동성 자산을 합쳐서 M2라고 하는데 이 M2의 자산을 보면 여기 2001년도부터 해서 쭉 올라가서 매년 돈의 양이 올라가고 2020년대 그때 코로나 때 보면은 돈의 양이 이제 여기서 급등하게 돼요. 최근에 뭐 연준에서 뭐 이거를 이제 옥죄서 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은행이 또 뭐 도산을 하고 또 은행에서는 국채를 사놨는데 자기는 싼 국채로 싸게 해놨던 것이 지금은 비싼 국채 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자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은행이 파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가서 돈의 가치가 뭐 여기 얼추 그냥 제가 이렇게 봐도 2001년도에 미국의 총 통화량은 한 5 트릴리언 정도 됐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여기 대충 이 그래프로 대중으로 봐서는 한 이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23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20 트릴리언을 넘어섰다. 뭐 더 올라갔던 것이 지금 조금 이렇게 잡히고 있지만 이게 지금 2023년 5월 말 기준인데 요 끝에 보면 약간 꼬리가 다시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게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통화량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통화량을 한 번 늘어난 통화량은 줄일 수가 없어요.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은 중앙은행에서 지금 봐봐요. 이자를 막 급등을 시켰죠. 한 1년 사이에. 그러면서 우리가 뭐 번 돈들이 모게지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론을 하려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00불만 갚아야 되던 것이 지금은 2,000불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돈 버는 게 다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또 어떻게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중간에서 자기네들 마진 붙여서 돈을 대출했기 때문에 다시 그게 중앙은행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은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냥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한 번 이게 풀린 돈은
이걸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거에 대해서 뭐 그 프라이스를 페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지도 못하고 다시 여기에서 조금씩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또 볼 수 있어요. 캐나다는 어떤가? 캐나다 이게 이제 캐나다의 M2인데 아까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뭐 한 5 트릴리언 됐다고 쳤을 때 그것이 지금 20 트릴리언이 됐다. 그러면은 뭐 한 4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한 2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001년도에 뭐 여기 보면은 뭐 한 5천 빌리언 정도 돼요. 500빌리언, 500빌리언 정도 되던 것이 그게 지금은 2.4 트릴리언이 됐어요. 물론 뭐 미국에 비하면 한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의 인구와 또 어떤 그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에도 캐나다의 통화량은 지금 2.4 트릴리언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보면 줄창 올라갔어요. 줄창 올라. 코로나 때도 물론 여기 더 급등을 이렇게 해서 확 올라갔고 또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까 미국 거보다 더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여기가 500빌리언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시기에 미국은 한 4배 정도의 통화량이 늘어났는데 캐나다는 한 5배의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의 가치가 아까 할아버지가 힘들게 모은 10만 불을 이거를 이제 그 손자를 위해서 아들한테 돈을 잘 굴려서 이거를 내 손자한테 이거 줘라 하고 준 거를 결과적으로 30년 후에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우리는 이 돈을 내가 가만히 갖고 있었고 해서 그 돈을 유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가난해져요. 자동적으로 가난해져.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통화량의 증가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뭐 어떤 화면에서 캡처를 한 건데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열심히 이 물가 상승이라는 어마어마한 통화량의 증가,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버티기 위해서 얼굴에 핏줄이 생길 정도로 힘을 주면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티다가 이걸 못 버텨요. 아까 돈이 75%가 날아가 버렸는데 30년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버틸 수가 없어. 그러면은 아까 그 물가 상승이 6몇 퍼센트야 아까 6.8%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럼 6.8%는 내가 세이빙을 해야 이게 내가 마이너스가 안 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지금 이건 2023년 캐나다 텍스 인컴 레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분들이 한 이 정도 레인지에 있을 거예요. 뭐 이거보다 더 낮은 요 레인지에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 이제 자녀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연수가 차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월급이 한 5만에서 한 8, 9만 정도 사이 그 이상이 넘어가는 인컴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입이 많은 거죠. 그래도 그렇게 했더니 우리 이제 남편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한 9만 불, 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야 돼 이거는. 진짜 한 9만 불 열심히 해서 받았어. 근데 거기에 33%가 없어져요.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9만 불일 경우에 6만 불이 남았어.
6만 불이 남으면 그거를 1년으로 1년이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누면은 약 뭐 한 5천 불 정도 되겠죠. 월. 5천 불이면 내가 세금 후 5천 불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이 있는데 기존에 원래 10만 불의 자산을 아까 할아버지가 준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 6.8%라는 거와 내가 싸워야 되면서 지금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최소한 6,800불은 저축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더 늘어나지 내 재산이 뭐 더 늘어나지 않고 그 현상 유지만 겨우 내 아들한테 그거를 그 10만 불을 준 그 실질 가치를 우리 아들한테 물어주려면 내가 거기에 10만 불에다가 계속 6,800불을 얹어줘야지만 그게 할아버지가 옛날에 준 그 가치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사실은 6,800불이 아니지 6.8%니까 실제로 첫 해에 6,800불인데 10만 6,800불에 다시 6.8%니까 더 그 다음 해는 한 7%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8%가 될 거고 그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 돈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세금 후에 내가 걔를 위해서 그걸 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만 불을. 내 인생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뭐 더 윤택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내가 그 10만 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한테 할아버지가 나한테 준 그 시점의 10만 불의 돈의 가치를 아들한테 줄까 하려면 그게 매년 6.8%씩 그 10만 불 10만 6,800불에 또 6.8% 나중에는 10만 11만 얼마에 대한 6.8% 그것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도 내가 세금을 다 내고 또 생활비까지 또 내야 돼. 근데 또 걔가 이제 자라면서 또 뭐 운동도 하고 내가 서포트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음악도 해. 뭐 또 하다가 뭐 음악에 또 뭐 프라이빗 그 강습하는데 돈이 들어가 뭐 끝이 없이 돈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때 받은 5천 불을 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는 impossible.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그 10만 불조차 못 지키는 거예요. 불행히도. 거기 수입이 많아지면 보세요. 53%까지 세금을 떼. 이 닥터들이 우리가 야, 진짜 수입이 너무 많고 연봉이 50만 불이야. 연봉이 50만 불이라도 53%의 저거 세금을 떼고만 나면 실제 걔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돼. 또 닥터인데 뭐 버스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차도 BMW 같은 건 하나 그냥 리스 한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걔도 결혼도 해야지. 아들도 낳아야지. 그러니까 그 지금 아들 할아버지가 준 돈을 웬만한 수입을 갖고는 이게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해서는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근데 부자는 그렇지 않아요. 왜 부자는 그렇지 않을까? 이 기본적으로 이미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자산이 이 통화량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 물가 상승보다 더 많이 저축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을 따라갈 만한 뭔가를 사놓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10만 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냐면 금이에요. 금을 가지고 금을 사놨어. 마침. 그랬더니 그 금값이 3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30년 전이면은 뭐 한 1990년대 초반 정도 될 거니까 그 당시 사놓은 금은 지금 보자 한 이 정도면은 그 당시에 한 10,000불 정도 했었을 것 같아요. 킬로그램당. 근데 지금은 62,000까지 왔으니까 30년 사이에 6배가 올라왔어.
그러면 아까 내가 4분의 1로 줄였으니까 4분의 1로 준 거를 감안하고도 한 6배가 올랐으니까 200%는 먹은 거지. 그 할아버지가 준 돈을 나는 잘 불린 거지. 뭐 제가 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금의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때 1980년도에도 2만 불이었는데 그로부터 20년 후에도 10,000불도 안 돼. 그 얘기는 거꾸로 가치가 50%까지 줄었어. 근데 만약에 이때 할아버지 돈을 받은 사람은 거꾸로 돈을 25%만 잃은 게 아니라 더 잃었겠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게. 금은. 여기서도 확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거의 뭐 한 6만까지 올라갔던 것이 불과 뭐 한 5년 사이에 반토막이 또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이 금을 갖고 있는데 금 시세를 좀 볼 거 아니에요. 계속. 봤더니 우리 아들 돈이 반토막이 났어. 반토막 나는 거 많죠, 요새. 뭐 가상자산을 사놨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했다가도 또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다시 뭐 또 꾸물꾸물 올라가요. 근데 뭐 어디 득보를 사놨어. 그거는 99%가 사라져. 뭐 1% 남았어. 할아버지 준 그 10만 불이 한 10불 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 다 날려먹은 거지. 자기 아들한테 갈 거를. 이거는 미국의 그 다우존스 인덱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봤더니 예전에 뭐 30년으로 거꾸로 흘러가면 이제 1990년 초반으로 가서 한 이쯤에 샀다. 그러면은 그 당시 뭐 한 5천인데 5천이 지금 한 10,000 정도 됐어.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아니지. 이거 10년이네. 이게 잘렸네. 그래프가. 근데 이게 막 업앤다운 하다가 지금 34,0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것도 한 6배 올라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다우존스의 트릭이 있어요. 망한 회사는 빼버려. 망한 회사는 빼버리고 계속 새로운 회사로 바꿔. 잘 나가는 회사로만. 그러니까 여기에는 망한 회사는 안 나와. 근데 실제로 주식 회사가 많이 망해요. 사라져버려. 100년을 못 버텨. 근데 마침 생긴 지 70년 됐어. 그랬는데 내가 30년어치 넣어놨다가 찾을만 했으니까 망해버렸어. 그럼 뭐 그럴 뭐 여러 가지 뭐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주식은 제가 참 애매한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경영진의 능력에 따라서 이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 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뭐 천재고 또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어떤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가기 때문에 그거에 살아남았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뭐 비슷하게 들어갔던 뭐 비슷한 이름의 어떤 다른 회사는 지금은 거의 뭐 존재조차 그런 회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라지고 가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이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일론 머스크도 지금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렇지. 그 사람이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저 사람이 뭐 엉뚱한 소리 하고 나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걸 보고 뭐 저 사람을 어디 그게 신빙성이 잘 안 갔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이 천재였네. 이 뒤늦게 알게 돼. 주식이 다 오른 이후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 사람의 인성과 능력을 잘 모르고 대부분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여기에서부터 올라갔다가 갑자기 여기로 그냥 사라져 버려.
그리고 이거는 골드는 그래도 다시 언젠가 올라간다는 자산이라도 남아있지만 그 회사는 파산이 돼버리면 그 가치가 제로가 돼버려요. 근데 그 가치가 제로가 되는데 30년 동안 묶어놓을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지나고 봐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이런 아주 성공 케이스를 보기도 해요. 삼성전자처럼. 근데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IMF 때 그때 1990 그때 6년 7년 막 이럴 때 실제로 삼성전자가 뭐 부도난다 뭐 주식값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 아마 지금 금액의 한 5%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그걸 사던 사람은 돈을 벌었지만 과연 아버지가 준 그 유지에 남겨놓은 10만 불을 유산으로 우리 손자에게 남겨준 그 돈을 곧 회사가 망한다는데 과연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나고 난 결과론이야. 다 결과론. 그 당시 그렇게 할 걸. 그 당시 강남 아파트 내가 그냥 팔지 말고 갖고 있을 걸. 다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거 다. 그러니까 30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제 자산은 결국은 내가 봤을 때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안 사라져. 제로가 될 일이 없어. 업앤다운이 기껏 해봐야 한 10%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할아버지가 1990년대 초반에 그 10만 불을 30년 전에 차라리 그거를 뭘 하나 사줬으면 뭐 얼마 전에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분당에 땅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나 그 돈 필요 없다고.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 똑같이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저도 뭐 마찬가지고. 이거를 다 알고 있어. 뭐 나만 이게 무슨 사실은 내가 약간 오늘 이거 정리를 해서 이걸 보여드린 거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 그럼 왜 못하냐? 내가 그 할아버지라면은 어떻게 손자에게 돈을 줄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게 30년 후 손자의 인생을 바꿀 거고 또 만약에 나라면 그걸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지금 설명한 거를 많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더 하는데 요 모양 요 꼴로밖에 안 됐을까? 물론 뭐 저도 뭐 프로퍼티를 좀 소유하고 있고 일반 뭐 보통 사람들보다는 제가 뭐 약간의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저거를 나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성공을 못했을까?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지 못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한번 자아 성찰을 해보면서 왜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들으신 그런 내용 뭐 다 아는 내용이셨겠지만 뭐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차원에서 좋았다 하면 인간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